네, 외국인 기관 매도세 확대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동시 만기 수급에 의한 흐름 속에서 정책이라든지 이슈별 차별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AI 의료 관련돼서 또 순환매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짚어주시는 종목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뷰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했던 시간매 종목입니다. 태경 BK. 흑연 국산화 이슈로 그때 시간 외에서 두각을 보였고요. 당일에 제시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 어제 종가가 7,100원까지 이렇게 밀려나는 흐름 나왔는데 차트상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전만큼 아니지만 이제 2차 전지 어떤 소재와 좀 관련이 있으면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있던 상황인데, 근데 우선 태경 BK의 그 인조 흑연의 핵심 원료라고 했을 코크스, 이거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양극재 쪽은 뭐 아시겠지만은 메코프로도 그렇지만은 시장 하반기 때의 어떤 비율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음극재, 그리고 도전재, 뭐 전구재, 다른 소재 쪽으로의 이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이제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태경 BK에 대한 어떤 그 사업성이나 그리고 지위 쪽을 본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도주라기보다도 2차 전지 안에서 어떤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근데 그게 언제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죠. 뭐 하지만은 뭐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담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장세가 이 어떤 테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테마주 장세가 좀 랠리가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테마는 아니고 어떤 성장 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유동성이 몰리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태경 BK의 어떤 상승률이 언제 갈지 예측 못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이 그런 장세를 대비해서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태경 BK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네요. 자, 다음 8월 31일에 기관 수급 종목이었습니다. 랩지노믹스에 대한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가가 5,900원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어제 종가 6,1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요새는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료기기, 또 AI 쪽과 관련, 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 쪽으로 좀 몰리고 있긴 하지만,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진단, 또 이제 뭐 암진단 이쪽에서의 기술력은 항상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암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캔서 문삿, 뭐 네. 이런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랩지노믹스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승률은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좀 갖고 가시면 수익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상승 여력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랩지노믹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리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엊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시간 외에 특징주로 얘기했던 옵트론텍입니다. 당일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목표가 3,0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3,535원으로 맞췄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옵트론텍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은 시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옵트론텍 꼽히고 있는데, 역시 뭐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쪽에서의 이 자동 카메라 모듈에 대한 납품 부분에 있어서 이 옵트론텍은 항상 이제 삼성전기와의 고객사를 끈끈이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수혜주, 그 카메라 쪽에서 유니트를 이 삼성전기 쪽에 납품을 했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스마트폰 쪽 가는 게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쪽에서의 계약 소식 이후에 이 옵트론텍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카메라 모듈 같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이 전장 쪽,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카메라 모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아이폰 15번째 시리즈가 어떤 하반기 때 뭐 다른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LG이노텍 또 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은 지금 전장 쪽과 자율주행 그리고 이 아이폰 15번째 시리즈의 양강구도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기업들이 탄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재밌게 얘기하면은 이 삼성전기와 LG노텍 네. 두 기업 간의 어떤 대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쪽에 점수를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하면 필연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옵트론텍 자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이야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늘 그랬지만 오늘도 열일하는 우리 박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 뉘앙스와의 파트너십이 부각된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브리지텍이 9.96% 오른 모습입니다. 또 SPG와 퍼스텍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넥스트가 최근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이죠. 인투이션 로보틱스에 추가 자금을 집행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의 흐름 괜찮게 나왔는데요. 6%대 가까이 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 AI 기업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AI 예산을 1조 2천억 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각각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3%대, 라운피플도 3.12% 오른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결국은 로봇, 의료, AI 관련돼서 모멘텀으로 움직인 종목들인데 자 기관의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네. 브리지텍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우선 브리지텍도 이제 AI 쪽과 연결이 되면서 시간으로 상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브리지텍은 아시겠지만은 이 AI 쪽보다도 이 음성 인식 그리고 다른 이제 AI 챗봇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리지텍에 대한 인식은 이제 콜센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콜센터 쪽에서의 솔루션 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의 콜센터를 만들면서 이 콜센터를 안에서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이 클라우드 콜센터를 만들면서 인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바로 이제 브리지텍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AI 쪽과 연결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콜센터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AI 쪽과 연결은 거의 없고 AI 기반한 이 음성 인식 그 사업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브리지텍도 이런 부분으로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어떤 단순 테마로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거든요. 지금 본다고 했을 때 2017년과 2019년 때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브리지텍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브리지텍 쪽에서의 어떤 AI 관련 어떤 테마가 아니라 저는 이 AI 관련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착실하게 좀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금융권 저도 이제 금융권 다니지만은 금융권 안에는 대부분 이제 콜센터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의 그 70%를 거의 브리지텍 쪽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단순 어떤 콜센터에 대한 이 수요가 많다라는 것보다도 콜센터에 대한 클라우드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 AI 또 AI 콜센터, 컨택트 센터, 또 음성 인식까지 이렇게 테마가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흑자 기업으로서 실적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리지텍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 목표가는 이제 9,4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뭐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9,400원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0%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터치를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매도를 하겠지만은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이 분할 매도 반 정도 매도로 터시고 나머지 반은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 7,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텍 가격 전략 특비 목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9,400원에서 50% 분할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에서만 기관이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 나왔고요. 양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 잡았던 외국인과 기관 이런 종목은 담았거든요. 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사업 정비로 인해서 효율 극대화에 나선 기업입니다. 두산밥켓 25거래일째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9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주항공 청법 법안 심사에 촉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금융지주는 9거래일째 역시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CEO가 최근에 첫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죠.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7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군 확대에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NTC는 5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커넥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를 24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리브영에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하반기에도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그로드랩도 17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K뷰티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호텔신라는 1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6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바디 9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성분 데이터 1억 개 축적에 빛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토비스는 8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문을 키운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중국 소비주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종목 5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코스맥스 좀 봐야 될 텐데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제가 항상 이제 화장품 업종 안에서 이 OEM, ODM 업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 주가가 잘 가면서 좀 조정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고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이 좀 높기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 전체적인 어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코스맥스 쪽으로의 매수세가 더 몰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스맥스도 단순 어떤 주문 쪽 그러니까 이제 OEM 쪽이 아니라 이제 ODM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설계나 이런 부분 자체 생산까지도 지금 가능한 이 방식으로 사업 역량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OEM보다는 ODM 쪽에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장도 좀 잘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 법인 쪽에서의 ODM 방식으로 이 주문을 좀 많이 바꾸면서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좀 중국보다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2분기의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 어떤 중국 쪽보다도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을 더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관련해서는 고마진 오더가 늘고 있다. 추가적인 차트상 보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확인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접근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주가가 조정을 안 받고 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다시 한번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100% 없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안 받는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유자가 안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좀 지금 많이 오른 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부담스럽기보다도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OEM, ODM 그런 섹터를 계속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떤 테마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아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좋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앞서서도 이제 다른 투자자분께서 얘기했지만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그 실적이 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서 굳이 다른 업종을 바꾼다라는 것보다도 화장품 업종에서 OEM, ODM 기업 그리고 또 인디 브랜드 뭐 이쪽과 관련된 기업 쪽으로의 좀 그 포트를 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코스맥스 목표가 16만 5천 원 터치했을 때는 분할 매도일까요? 아니면은 보유 관점. 보유 관점. 아니면 또 좋습니다. 추가 매수. 네,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토비스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토비스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종과 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카지노 쪽이죠. 네. 카지노 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카지노 게이밍 이 디스플레이 쪽 이쪽 모두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글로벌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컸던 기업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카지노 업체들의 어떤 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크로 지표가 좀 다른 쪽으로 다른 디스플레이 기업들보다는 좀 재미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근데 이제 카지노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장 쪽 이쪽에서 디스플레이의 수요 부분은 카지노보다도 전장 쪽 디스플레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7월 말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중국에서의 이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이 주가가 좀 잘 가는 이유가 저는 토비스가 물론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반영이 카지노 업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은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토비스에 대한 향후의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공장 증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비스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실적보다도 뭐 이런 뭐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뭐 상반기 때 보고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추정치가 상반기 때만 본다고 했을 때 345 이상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400% 가까운 증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주로서도 분명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토비스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저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21,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성웅 차장의 오늘장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이고 현대차 그룹인데 좀 재밌게 잠깐 얘기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안 가요. 네, 현대 오토에버는 가요. 잘 가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 안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의 물론 이제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이겠지만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으로의 그 주가 유동성이 쏠림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자율주행, 특히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이 좀 레벨 3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 뭐 이 소프트웨어 하지만은 결론 이제 내비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어떤 탑재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향후에도 지금 기아의 지금 EV9 같은 경우에도 이 탑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기차에도 탑재하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내비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 팔리는 대로 계속 이제 어떤 그
그 실적이 잡히는 이 구조도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캡티브 마켓이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의 이런 부분이 주가 좀 선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뭐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 80% 이상 높아졌거든요. 실적주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에서 개장 전 체크리스트에서 신일섭 소장님도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22만 원 제시를 하는데 원래 증권사들이 현대오토에버 목표 주가를 21만 원, 22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이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2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또 올리면은 거기에 또 부응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2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브릿지텍 이야기 나눴었고요. 코스맥스, 투피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투자 포인트 또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